작가님, 그럼 이번에 이더리움이 ETF가 승인이 되다 보니까, 아니 네. 이더리움도 뭐 증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 됐으면 뭐 솔라나나 스택스 뭐 아니면 뭐 니오 프로토콜 등등등 수많은 알트코인도 뭐 안 된다는 법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앞으로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더리움처럼 ETF 승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능성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또 너무 안 된다라고만 하면은 안 되니까 일단 아까 제가 피트 21 음. 21 세기 금융혁신 기술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다른 알트코인들이 일단은 ETF가 나오기 전에 좀 선행돼야 될 게 요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코인들이 상품인지 이 코인이 예를 들어 뭐 솔라나가 상품인지 증권인지 리플이 상품인지 증권인지 요런 게 좀 명확하게 나와야지만 음. 좀 어느 정도 다음 이제 알트코인들을 ETF가 나오지 않을까. 제 음. 개인적으로 나오면은 알트코인의 이제 개별 종목 하나로 ETF 나오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지금 뭐 아.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솔라나면 솔라나. 보통 보시면 ETF 생각하시면 뭐 2차 전지 ETF 그쵸. 그러면 2차 전지나 뭐 S&P 500, 뭐 스파이 같은 거 보시면은 그런 걸 추종을 하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그런 게 분류가 돼서 뭐 비트코인 50에 이더리움 30에 나머지 뭐 알트코인 10, 10씩 뭐 음. 이런 식으로 나누든지 이런 ETF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당장 나올 가능성은 좀 낮지만 또 갑자기 뭐 블랙록이나 대형 금융기관에서 한다고 하면은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여전히 낮다고 보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드리자면은 저는 약간 전통 금융시장 뭐 음.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기관들이나 이제 전통 금융시장에서 많이 투자했던 코인들이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코인을 아직 적극적으로 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나오면은 나중에 ETF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이클보다 다음 사이클 때 요런 ETF들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거래가 많이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현재 추측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요 관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한번 조금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하고 어떻게 향후 흘러갈지도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ETF 이런 거는 사실 그쵸?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네, 그 상품이 딱 지금 보면 뭐 그쵸. 금이면 금 ETF 있는데 이제 음. 뭐 원자재 ETF 이런 식으로 묶잖아요. 그죠. 그런 섹터가 식으로 묶여 있는 이제 거죠. 그쵸. 네, 섹터로 이제 묶일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 비율이나 아 그쵸. 이더리움 비중을 비율을 묶을 이렇게 수도 있고. 나누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알트코인 ETF가 나오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음.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논란이 너무 많고 음. 지금까지 약간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밀어붙인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음.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오히려 반발심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알트코인들 특정한 거를 ETF 승인해 줬는데 문제가 터졌다. 예를 들어 음. 뭐 루나나 FTX 같은 사건이 터지면은 그 그쵸. 책임을 또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비트 이더가 딱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트 이더가 두 개잖아요. 네. 비트 하나 갖다가는 이제 하나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음. 비트랑 이더랑 비율을 섞어서 또 ETF를 새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혼합형으로. 네. 그런 식으로 있고 뭐 비트가 상승했을 때 뭐 도미넌스랑 이렇게 엮어갖고 음. ETF를 만든다든지 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이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다른 알트코인들 뭐 리플이 될 거냐 솔라나가 다음 알트코인이나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은 아직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 작가님, 요번에 이제 그 이더리움이 좀 들썩들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뭐 비트 이더리움 늦었다. 알트코인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또 이더리움이 통과되니까 혹시 알트코인도 왠지 좀 안정성이 높아진 것 같은 착각도 좀 들긴 하는데, 필님은
알트코인에 좀 몰빵 혹은 알트코인 과도하게 투자하시는 걸 되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알트코인을 세 개도 작성을 했는데 과거에 있던 알트코인 크게 상승했던 알트코인이 다음에 크게 상승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과연 이번에도 최고점을 돌파해서 계속 상승할 건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네, 주변에 관심이 많이 가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2017년은 모든 코인이 다 올랐거든요, 알트코인들이. 그때 네,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붐을 이루기 때문에 음, 되게 많은 코인들이 탄생을 하고 많은 이제 상승이 왔는데 2021년만 보더라도 NFT, 메타버스, 뭐 디파이 같은 일부 섹터 제외하고는 나머지 섹터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제한적인 상승이 왔는데 이번엔 더 제한적으로 진짜 몇몇 종목만 올라가는 상승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한 3억을 간다. 그럼 그때 가서 타도 안 늦거든요. 한 2억 넘어가고 막 비트코인 1억 5천 되면은 네, 그때 되면은 막 두 배, 하루 만에 두 배, 세 배씩 나오는 코인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음, 그런 섹터들을 잘 봤다가 그런 비슷한 만약 하나 코인이 했으면 순환으로 이제 펌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찾아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몰빵하기보다는 비트랑 이더를 먼저 안전하게 투자해서 그 이득금 갖다가 정말 불장이 왔을 때 음. 투기적으로 하고 싶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상황을 봐서 그때 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럼 작가님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까요? 하나는 과거 2017년처럼 비트코인 날라가고 이더리움 날라가고 모든 알트코인이 불장이 오는 그런 일이 벌써 2021년에 한번 깨졌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번에는 더 오히려 2021년보다도 더 상승하는 알트코인의 개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고 네. 그러면은 두 번째 포인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전체, 내가 지금 어떤 이더리움이 날아갈지 이렇게 공부가 정말 잘 됐거나 확신이 있는 게 아니면 이게 섣불리 투자했다가 망할 수 있으니까 비트 이더 비중을 높여서 그걸로 투자했다가 뭐 비트코인 1억 5천 2억 가고 이더리움 뭐 1,500 두 배, 세 배 가면 그때 좀 팔아가지고 그때 좀 이렇게 좀 막 불타오르는 이더에 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완전 꼭지 뭐 1,500, 뭐 2만 달러, 뭐 이 비트코인 2억, 3억 거기 음, 최고점에서 팔아서 바로 타면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남들보다 조금 빨리 나오고 음. 알트로 그때 가서 타도 예를 들면 이더리움 두 배가 됐으면 제가 지금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두 배가 돼서 2천만 원이 됐으면 네. 한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알트코인에 넣고 나면은 변동성을 좀 견디기가 쉽거든요. 근데 음, 만약에 내가 그냥 내 돈 1,000만 원을 한 번에 알트코인에 넣는다? 라고 하면 계속 하루 종일 보고 그 변동성에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구장창 웅달책방에서 2022년부터 비트만 사라고 음.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호필님처럼 2022년부터 저가 비트를 매수한 분들은 난 벌써 막 3배, 4배 됐으니까 뭐 한 조금 팔아가지고 한 이익금 가지고 번 돈으로 하는 거니까 정말 네, 끝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많은 분들은 요번에 뭐 9천만 원, 1억 거의 이쯤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요런 네, 비트코인 초보자, 암호화폐 세계 투자자라면 초보 투자자라면 호필님은 1억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네. 좀 구성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네, 저 현재 기준. 같은 경우면은 한 최소한 6, 70%, 뭐 6, 70% 비중으로 비트 이더를 살 거고요. 네. 이거는 정말 공격적으로 했을 때, 네. 네, 공격적으로 했을 때 6, 70%를 해서 뭐 비트 이더 30, 30을 해서 비트랑 이더를 반반씩 가져가는 전략이나 아니면은 네. 비트사 이더 3, 그다음에 알트코인 2, 음. 그다음에 현금 1, 현금을 조금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알트코인을 이제 섹터별로 나눠서 쪼개서 사겠죠. 음. 이라고 해서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네. 한 뭐 섹터를 두 개, 세 개를 나눠서
그 섹터 안에서도 코인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 두세 개씩 사서 이렇게 분산으로 전체 시드에 하나 코인당 한 음, 3% 이내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 6개에서 7개 정도 할 수 있잖아요. 20%면. 네.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정말 내가 불안하고 리스크가 변동성을 못 버티고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비트 5, 이더 5 정도면은 충분하게 그래도 한 두세 배 수익은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작가님 참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투자를 하면 사실 뭐 1년 만에 나 원금의 2배 벌었어, 3배 벌었어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비트코인 시장을 저도 이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아, 비트 이더 5대5에서 2배, 3배 벌면 왠지 좀 손해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하거든요. 저도 약간 두세 배 벌려고 여기 왔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런 이유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혹시 그 FUI인가 거기서 보고서를 이제 상반기 하반기 보고서가 나와요. 네. 거기서의 거의 한 70% 이상이 100만 원 이하 투자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시드가 작으니까 분명히 조금 약간 100만 원 갖다 두 배, 세 배면 2, 300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좀 돈을 벌고 싶으면 약간 두 배, 세 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항상 유독 코인에 있어서 한 방을 꿈꾸는 것 같아요. 음, 물론 그렇게 과거에 100배씩 올라가는 코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는 하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절대로 단계별로 천천히 올라가야지 하루아침에 이제 로또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찍어서 음, 맞추는 건데 그런 운이 나한테 과연 올 건지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을 해보고 약간 지금 약간 한 방에 자꾸 벌려는 욕심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 끝나면 다음 사이클도 있고 그 다음 사이클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는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복리의 마법이라 그러잖아요. 조금씩 늘려가는 마법. 만약에 네. 지금 두 배 벌었으면 다음에 두 배 벌고 그 다음에 벌면은 이게 처음에 두 배였던 게 네 배 됐다가 네 배가 다시 또 8배가 되고 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늘려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음, 지금 한 방에 놀아서 100배를 벌고 한 방에 떠날 거야. 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운이 좋게 벌었다고 했는데 그 돈을 과연 지킬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차분하게 하시고 정말 아직까지는 좀 차분한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막 흥분해 갖고 막 몰빵하고 막 여기 무조건 계속 매일매일 차트 보고 하면은 정작 상승장 갔을 때 지쳐서 못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지금은 체력을 아끼면서 아, 긍정적인 흐름을 가고 있구나라는 정도를 보고 있는 단계지 적극적으로 투자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라는 게 이제 과몰입해서 투자하는 거는 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은 그 많은 분들이 요번 한 2달 정도 동안 비트코인 혹은 뭐 여러 코인들의 좀 조정장이 있었잖아요. 한, 네. 한 25%, 30% 정도까지도, 25% 정도 조금 못되게 떨어졌던 것 같은데, 네. 그, 이제는 비트코인도 한 9,500선을 회복을 하고 이더리움도 올라오다 네. 보니까 이제 조정장 끝났다. 앞으로 네. 상승만 남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작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단기적인 5만 7천 조정선이 거의 마지막이었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항상 언제든지 2, 30% 조정이 있는데 최근에 특징 을 보니까 이번 사이클에서는 20% 이하로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한 10에서 20% 조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평소에도 상승장에서도 항상 조정은 발생했기 때문에 음, 그런 조정 단계 정도는 오기 때문에 당장은 저는 나쁘게 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막 전고점을 뚫고 크게 상승하기는 좀 그래도 한 몇 주 정도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6월 중순 이후부터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이제 매수를 못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하면서 매수를 끝냈으면 그냥 편안하게 음. 기다리면 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인의 마지막 매수 기회를 앞으로 한 6월 중순까지로 좀 보시는 건가요? 네, 책에서도 이제 여름
지금 여름 구간이거든요. 사계절에서 여름 네, 구간에서 이제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제가 책에 썼는데 지금 네, 약간 거의 마지막 매수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그냥 저는 버틸 거예요. 그냥 음, 버티고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라고 기다리고 시간이 결국엔 지나야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좀 음,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롭게 보내고 좀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지 그거 고민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뉴스도 이렇게 재밌잖아요. 요즘에 막 음, 현물 ETF 나오는데 막 사람들 뉴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뉴스에서 맨날 뒤늦게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좀 시장도 분석을 해보고 이제 앞으로 뭐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공부해 보면서 천천히 여유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만약에 정말 알트코인을 내가 투자해 보고 싶다. 그럼 이 기회에 지금부터 공부를 해놔야지 상승장 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코인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랑 음, 모르고 있는 거를 남의 얘기를 듣고 투자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만약에 정말로 내가 알트코인으로 크게 벌고 싶다. 막 음, 하면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가 정말 상승장이 오고 내가 비트랑 이더리움에서 수익금을 난 것 같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기가 오면은 그때 내가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한번 베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작가님, 그럼 6월 중순까지가 좀 마지막 매수 기회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로는 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 네, 7, 8월쯤에는 크게 상승할 거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6월 말까지 천천히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약간 네, 좀 적극적으로 사실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사시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항상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일주일 만에 이미 ETF가 갑자기 S1이 돼갖고 음, 승인돼서 바로 내일부터 거래할게요. 이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 기간이 그래도 아직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내가 좀 적극적으로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조정 올 때마다 좀 과감하게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음. 네. 작가님, 그럼 6월 중순 이후로 좀 분위기가 반전해서 올라간다는 좀 근거가 궁금해요. 거시적인 여건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조금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국채 바이백이나 뭐 이제 유동성 정책들이 이제 들어오는 시기가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PI가 뭐 PPI가 어제 조금 많이 충격적으로 나와서 높게 나올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음, 물가 다시 상승할 거라는 또 공포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면서 어제 좀 맞물리면서 하락을 했는데 저는 CPI도 점점 계속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거시적으로 이제 약간 유동성 정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대선도 이제 시작되고 네. 그러니까 점점점 대선 전까지는 좋게 보고 있고 이번에 이더리움 ETF 승인도 정치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치적인 음, 이유로 승인을 해줬다. 왜냐면 이제 트럼프가 너무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가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물러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승인을 해줬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고 저도 거기에는 일부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정치적으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는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7, 8 좀 좋게 보고 있고 9월은 항상 역사적으로 안 좋았어요. 저희 기억에. 음,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히 상승된 게 지금 한 십몇 년 동안 세 번인가? 음, 작년이 처음으로 플러스 난 게 역대 뭐 두 번째 이 정도였고 거의 막 9월에 항상 뭔가 발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7, 8월, 9월까지는 아직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7, 8월쯤에는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요번에 그 신문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이더리움 ETF 승인 소식을 전하면서 꼭 뒤에다가 그레이 스케일에서 뭐 스택스나 니어 프로토콜 같은 신탁 상품도 뭐 추가했다 하면서 좀 이렇게 뭐 큰 뉴스인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뭔가를 네. 적어줬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이고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 내용일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뭐 물론 신탁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뭐 게이밍 코인의 스택스나 뭐 니어 프로토콜한테는 좋은 흐름이거든요. 어쨌든 음, 뭐 기간에서 뭐 큰 기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신탁 상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새로운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에는 ETF 승인을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예전부터 항상 그랬어요. 그레이스케일이나 암호화폐 이런 펀드들 같은 투자 회사들이 항상 ETF를 계속 신청했는데 그때 반려가 됐거든요. 네. 승인 안 해주다가 대형 기관이 들어와서 블랙록이 와서야 ETF를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음, 그쪽 그레이스케일의 신탁이 됐다고 해서 ETF가 될 거라는 큰 희망보다는 어쨌든 새로운 자금 유입 통로로 어쨌든 개별 코인한테는 가격적인 상승에서는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ETF가 바로 될 거다라는 기대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긴 시간 동안 참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요. 끝으로 작가님의 그 공동 저자로 이제 책을 쓰셨는데 나는 네.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이 책에 좀 어떤 내용이 있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읽어보면 지금 시점에 좀 어떤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을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나는 비트코인의 인생을 배웠다에 이제 많은 에피소드들이 하락장인데 제가 상승장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몇 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하락장에 지쳐 있기 때문에 매수를 무서워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급격하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서 못 산 경우도 제가 거기다 에피소드로 적어놨거든요. 음, 지금은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하락해서 그런 무서운 공포보다 너무 비싸서 못 사려는 그런 심리가 강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게 제가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조금 다소 높더라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운이 좋게 시기가 맞물려서 이더리움 ETF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이라도 만약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자꾸 자신감이거든요, 결국엔 투자도.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좀 어떻게 회복을 하고 자꾸 매수하는 습관을 기르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공동 저자이신 호필 장석호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